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주쿡박스, 갯벌, CEO, 희망인데요. 먼저 주쿡박스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2월 20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운동계의 먹보 3대장 현주엽, 이대호, 김태균 씨가 무인도에 입소했는데요. 대왕 소뚜껑부터 갖가지 식재료가 담긴 주쿡박스까지 미리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들을 활용해 스케일이 다른 내손내잡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먹보 삼형제가 무인도에 떴습니다. 그 소뚜껑을 꽉 채우고 싶어. 오, 형, 그거 먹어. 깨. 어? 깨 엄청 큰 거. 어디요? 아, 도구를 이용합니다. 박하지. 와. 야, 엄청 큰데. 물 소라. 하나? 오. 아, 지금 밝아졌어요. 나저 잡고. 야, 저쪽 거, 저쪽 나 거. 형, 저 잡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요. 갔다 와요? 저거, 요거 2개. 이게 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 태족이 잡아야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렇지. 계속 그렇지. 기어가. 태균이. 대박이다. 진짜 그 형이. 야, 태우야. 왜? 야. 저 고사리 손으로 저렇게 잘 써내요. 야. 내장 빼야지. 뭐래요? 제 방법으로 먹을 거예요, 형. 아, 내장은 넣은 상태로. 내가 헹궈서 형 입에 넣어줬을 때 왜 맛있지 하지 마요. 자, 해보세요. 정확히 어금니에 저렇게 껴주네. 맛은 있네. 아우. 맛 없을 수 없다니까, 형님. 이거 형 기름칠 다 해야 돼요. 이제 나오는구나. 야, 거의 무거워. 소개를. 가지도. 형님 오늘 누가 와요, 여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한... 모자라 먹고. 뚱땡이들이 와갖고 오늘 모자라. 와, 젓가락 찢게. 집게로. 새조개랑 굴소라랑 미나리랑 해서 이렇게. 아니, 너무 먹을 줄 알아. 아우, 야. 벌써 다 먹었어, 저 많은 양을. 근데 저 국물이 좀 찐이잖아요. 근데 형님 이거 타기 전에 국물 있을 때 뭐 해먹고 싶지 않아요? 박스 찾아봐. 있네. 와, 대박. 괜찮아요? 해물볶음 우동. 와우. 됐어. 이거 아니야. 야, 다 넣어. 나온 뭐해. 누가 입에 이 돼지들 진짜. 아니 나온 뭐해. 형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형 그거 뭐예요? 치즈? 버터. 안 돼. 자, 버터. 와, 버터. 토스트집처럼 저렇게 긁어. 그렇지. 나는 이거. 깜짝 놀란다니네. 너무 맛있다는 말하기도 지겹다. 잡은 해산물을 손질과 동시에 먹는 모습에서 운동계 먹보 타이틀을 가진 세 사람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방송보다 참기 힘들어서 간식 꺼내 먹음. 저 3명 진짜 재밌네요. 자고로 먹방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맛있겠다. 3명 고정으로 계속했으면. 세 사람의 조합을 환영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세 사람의 야생 먹방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예능인으로 전환한 스포츠 선수 그리고 대식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뭉쳤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인가, 이 기대감은 충분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들이 이제 큰 분이다 보니까 특수한 옷을 입고 뻘에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고 즐기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 음식을 보면은 끊임없이 변주를 해가는 거예요. 해산물 볶음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우동 국수를 볶아 먹고 다시 밥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치 무슨 주변 환경이 변했을 때 이 전략을 바꿔가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리얼 먹방 이런 걸 잘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제 지겹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인지 잘 먹어서 다행이야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이대호 씨와 김태균 씨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그 한창 그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시절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안 싸우면 다행이야 나왔을 때 어떤 식의 좀 그런 라이벌 구도라는 것들을 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관계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여기서 이대호, 김태균은 현주업이라는 먹보 대장이 있고 또 다른 먹보, 뉴페이스, 먹보 1, 2가 그냥 온 거예요. 물론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기에 재밌었을 수도 있고 그 푸짐함이 주는 쾌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 싸우면 다행이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좀 본질과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컨셉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방을 하겠다라는 그 먹방의 그런 컨셉을 정말 충실히 보여줬다 회차였던 것 같고요. 특히 먹보 운동부 주장인 현주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요리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안에서 뭐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이 요리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줘서 정말 진정한 먹방 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보면서 이게 자급자족 리얼 야생 프로그램이라는 컨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날 뭐 현주엽 씨의 주쿠박스나 이대호 씨가 가져온 이 초대형 소뚜껑은 이분들이 전직 운동선수였으니까 거기에 비춰 얘기한다면 반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된 거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먹방에만 좀 더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축, 그 연예계 절친 사이의 어떤 극한 생존기란 부분은 재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티격태격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케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안다행에서의 이런 환경들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존에 있었던 안다행의 야생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갯벌입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달 26일 방송된 MBC 다큐 프라임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전해주었는데요. 단순한 자연 다큐에서 나아가 지금의 순천만 갯벌을 있게 한 지역민의 삶과 보존 노력을 담아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여자만의 안쪽에 항아리 모양으로 자리 잡은 순천만은 세계 5대 습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개와 작은 어류의 먹이 공간이 되고 이들을 먹이로 살아가는 새들을 불러들이는 곳. 이렇게 다양한 생명을 품은 순천만은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었고 이듬해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다 쓰레기고 막 그랬는데 버려진 컨테이너나 뭐 농기구들 1990년대 대대포구 일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고 골재 채취 계획이 알려지면서 생태계 파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와 생태 전문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의 보고라는 그 가치가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주민들도 순천만 보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을 지키는 이곳 주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세요. 페트병이라든가 이 갈대 해양 쓰레기 부표라든가 이거 갯벌에 묻히면 그 지역은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순천만 갈대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순천만 습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갯벌에서 밤을 보낸 흑두루미들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이곳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순천만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흑두루미 벼가 고개를 숙이면 이곳 초등학교 학생들의 벼베기를 시작으로 절새들의 겨울밥상이 차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배져요.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올리면서 새들을 위한 밥도 만들고 또 농부의 고마움까지 배우게 되는 일석이조의 교육 현장인 셈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훑은 게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테 다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서 아침부터 새들의 울음소리가 울타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벌써 만여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보존해온 순천만 사람들이 뿌듯해하겠는데요. 한번 날아봐봐. 이거 대대 주면 누가 보고 있어. 본 이유가 뭐요? 우리가 가려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지키고 애쓴 만큼 철새들은 순천만을 찾아오고 이렇게 찾아온 겨울 철새들 덕분에 순천만은 오늘도 더 멋지게 날아오릅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순천만 보면서 눈 정화 제대로 했어요.
윤시윤 씨 목소리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자연 순천만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순천만 꼭 가보고 싶네요. 순천만을 지켜주시는 주민들의 노고와 희생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은 다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천만의 풍경과 주민들의 노고를 인상적으로 본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순천만의 생태를 고화질 UHD로 담아내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그 다큐멘터리를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되게 고해상도 다큐멘터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망두거라든가 잔뜩 모인 흙두루미들, 심지어 그 철새를 위해서 남겨놓은 쌀알도 그 쌀알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게 단순히 선명해서 보기 좋다. 그걸 넘어서 그 순천만이라고 하는 지역을 최대한 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별에서 이제 그 되게 순천만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공간이 대상화되는 부분이 있죠. 관광객의 시선에서 대상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해상도 다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순천만에 사진 찍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아름답다고는 느꼈지만 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가고 또 그걸 넘어서 생태적인 가치도 있고 어업까지 이루어지는 생활터전이라는 것을 이번 다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큐 말미에서 보면 이 다큐가 굉장히 힘주어 계속 말하고 있었던 공생과 공존의 의미가 잘 드러났는데요. 자연과 공생한다는 것이 인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길게 보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이 망고의 진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일깨워줬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령 이 순천만 지역의 일부 논 같은 경우에는 흙두루미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전봇대를 모두 뽑았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례가 단순하게 흙두루미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것을 보호했기 때문에 흙두루미가 많이 왔고 그럼으로써 이제 순천만이 관광지로서 많은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선순환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다큐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CEO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2월 2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예능인과 CEO의 삶을 넘나드는 송은 씨의 일상이 그려졌는데요. 매니저들의 업무 공간부터 작가실, 쿠킹 스튜디오까지 갖춘 6층 규모의 신사옥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0명. 아, 누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신봉선 씨 채널, 또 우리 안영미 씨 채널. 이야,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이불 정리하고 화분에 물 주고. 대단하다. 매니저 칸이.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송은이 씨 매니저 김한입니다. 처음엔 그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6층짜리 신사옥 건물이고 와. 1층은 카페고요. 쿠킹 스튜디오와 직원들 사무실, 4층은 매니지먼트실, 작가팀. 완전 제대로다. 6층은 저희 송 대표님과 수 기사님 사무실입니다. 너 어디 장소 빌릴 일은 없겠다, 컨텐츠 찍을 때. 또 이렇게. 그걸 찍어, 왜 찍어? 사진을 다 찍으시네. 아, 그래도 해주네. 내려와서 치우라 하면 또 업무 중에 이것 때문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게 요즘 CEO잖아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임팩트가 있어. 이게 임팩트가 있어. 맞아. 내가 안 먹었다. 뜨끔하겠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야? 대답하면 자기가 범인일 것 같아서. 아니 이런 거를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할 때 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징글징글하네요. 이게 뭐야? 어떤 거요? 거기가 네 자리야? 네. 누나가 제일 좀 아쉬워하셨던 게 매니저들 책상이 없는 거였는데 매니저들 사무실을 좀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근데 슬리퍼는 누가 맞춘 거야? 이거 저희 이사님이. 너네만 맞춘 거야? 뭐야, 사장님 거. 사장님 없어? 됐어. 나 맨발로 다니면 돼요. 괜찮아요. 나 양말 신으면 되지. 저만의 더 불편해. 겨울이라 추워. 구질구질해. 이거지. 충전기. 너 염색했구나? 염색이 보이니까 알지. 앞머리 자르셨고. 크기머리 하신 분들은 제가 레드벨벳 슬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크루즈 들어온다고.
한 회사의 대표로 활약하는 송은희 씨의 모습이 잘 드러난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도 확인해 볼까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차근차근 발전해 나간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대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좋아요. 송은희 대표 더더 흥해서 엔터 대기업 되세요. 진짜 멋지다. 이처럼 성공한 CEO로 성장한 송은희 씨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송은희 씨가 전참시 첫 회부터 함께한 고정 멤버여서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송은희 씨를 이제 TV에서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니까 그냥 예능인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탕비실에 있는 컵이나 이런 걸 씻을 때도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공동 톡방에다 올리잖아요. 이런 거를 해라고 하는 지시보다는 뭔가 회사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끊임없이 대표로서 고민하는 모습들은 더 응원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공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매니저들의 이게 자기 책상을 마련해 준 부분이에요. 전참시였고 그다음에 또 송은희 씨가 이런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는 좀 전참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전참시 파일럿이 이제 2017년 11월에 방송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송은희 씨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활약은 정말 이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그 송은희 씨가 이제 고정 패널로서 계속 출연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뭐 김신영 씨라든가 신봉수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은 매니지먼트사 이제 대표이자 기획자로서의 성장을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송이 결국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도 우리가 같이 성장했어라고 하는 약간 으쓱하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참시에서는 주로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신사옥을 소개하고 직원들과 이 함께하는 모습에서는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의 관계까지 확장되면서 그동안 전참시에서 볼 수 없었던 재미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송은희 씨를 보면 뭐 분리수거도 하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상사인데 멀리서 볼 때는 정말 멋있고 좋은 상사지만 내 상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미묘하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좀 사회생활의 일면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어서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 공감하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희망인데요. 이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MBC 특별 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의 희망을 관련 키워드입니다. 방송에서는 지난 2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접경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전하고 위로와 희망을 독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6일이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의 강진. 이번에 피해가 심한 곳 중에 한 곳인 하타이주 초입에 들어왔는데요. 모든 것이 무너져 흔적만 남은 건물.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쉼없이 구조 작업은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현장 앞에 선 여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급히 임시 텐트촌을 찾은 어머니. 사망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은 오늘도 없습니다. 이광기 씨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 구호 현장에서 실제로 구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험자로서 이런 재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거는 실종이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서는 절망으로 계속 늪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지진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옥계슈 씨. 그날을 떠올리면 다시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현실이지만 서로 힘이 되어줄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관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튀르키예 아이들이 푹 빠져있다는 K-팝. 어느새 아이들은 자연재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잠시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enim de Kore'ye gidip orada işte BTS'le görüşüp konser vermek. Benim hayalim büyüdüğümde pastane açmak. Annem gibi elimden geldiği kadar çok iyi binalarda oturmalar ve anneme en iyi güveni sağlamak. 희망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더라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배우 정혜리, 이광기 씨와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제렌 씨가 출연해서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모금 방송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모으는데 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송의 시의성이나 공적 책임 역할 측면에서 유의미했던 특별 생방송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피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생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피해당한 6.25 전쟁 참전 용사가 병원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위로를 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그려진 것 같아요. 실종자 탐색이나 구출도 이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생존자나 남은 유가족들의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어떤 무너진 그런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 굉장히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좁혀서 이 모금 방송이라는 성격의 특별 방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혜리 씨, 이광기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은 IT라든지 인도네시아 지진의 직접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의 건강, 위생 이러한 것들을 잘 챙겨야만 여전히 이제 그 살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될 지진 피해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게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쪽이 굉장히 시급하구나,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유명인들의 위로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나 그 한국어와 튀르키예어 두 개의 언어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내주었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튀르키예인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의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자가 구조되는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고 또 현재 지금 생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줬던 부분에서는 보도로서의 가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시리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시리아에 직접 취재를 갈 수도 없고 정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다루려고 노력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었어요. 다만 이 성금들이 모이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가 모금을 독려하는 방법에는 감정적인 부분을 소구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보는 사람들을 더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금 이후 과정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만큼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지의 목소리를 다뤄주기를 바랍니다.